자, 오늘 준비한 3강 코인 투자 신법입니다.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신법이 뭐냐? 결국 마음가짐이다. 이제 예측보다는 생존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 내 트레이딩이 무너지는 이유도 마음이 무너져서 그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고. 약간 T한테는 재미없어. 너 T야? 이러면 이제 재미없고. 너 F야? 그럼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투자 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술을 배워도 마음이 무너지면 기준을 지킬 수가 없다. 코인 시장에서도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 익절 라인,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무너지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먼저 가져가자면, 투자는 예측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틀렸을 때 살아남는 게임, 그러니까 대응 잘하는 게임인 거죠. 제가 항상 보면 대응하는 걸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름숏 치다가 이제 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숏을 쳤는데 갑자기 호재 나오면서 더 가. 이때 제가 어떻게 해요? 빠르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거는 호재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여기서 숏 추매해가지고 평단 낮춰서 이렇게 추세선을 밟고 가는 흐름에서 탈출하는 거 많이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대응. 내가 숏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반대로 가네. 바로 대응하는 거. 결국 그게 생존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갔네. 에이 조졌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손절은 틀린 옷을 갈아입는 거다. 이게 사람들이 손절하는 게 이 시장에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때문도 돈 때문이지만 그 마음의 데미지, 내가 막 2,000불씩 먹다가도 100불 마이너스 나는 걸 못 참는 사람들, 손절 금액이 아깝다고, 손절할 기회가 왔을 때 손절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단추 푸는 시간이 아깝다고 긴팔로 갈아입지 않고 겨울에 반팔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오답이다. 그래서 손절은 내가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틀린 선택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 이런 것들 절대 내가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실패했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항상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난 오늘 밑바닥 찍고 반등 나온다 라고 예상해가지고 롱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 추세선 깨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럼 어때? 약손절 치면 되죠. 빠르게. 근데 이거를 오답이 나왔는데 괜찮아, 나 돈 많아, 밑에서 더 사. 근데 반등이 또 안 나와버리면 더 큰 손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여기 추세선이 깨졌을 때 원칙대로 나간 사람은 이 X가 세모가 되죠. 완전 오답을 조금은 정답에 가까운 트레이딩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답이 나왔을 때 더 큰 손실로 키우지 않는 대응이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거 롱숏 50%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그 큰 흐름을 맞춰도 이 중간중간에 숏을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 고 레버리지로 결국 요 무빙에 죽죠. 아니면 그냥 저점에 잘 사고 고점에 잘 팔면 되나? 그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집착하면은 추세의 변곡점에서 못 사요. 특히나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갈 때 이 저점에 사야 된다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이 저기에만 가 있으면 아까 여기서 살걸. 근데 이미 반등이 나왔어. 못 사겠는데? 아까 저기 살 걸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니은자 매매 나오면서 추세 변곡 됐는데 여기서 롱을 안 타요. 여기서 롱을 안 타고 무슨 짓을 하냐? 아까 저기서 롱 못 친 게 열받아서 여기서 숏을 칩니다.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 갈려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았죠? 이게 다 최저점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보다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실력이고, 특히나 좋은 정보만 알면 된다. 이런 것들. 월드코인 그 홍채 인식하면 막 돈 준다던데요. 이거 기술력이 짱짱하던데요. 근데 그건 다 재료일 뿐이고 좋은 기술이 수익을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홍채 인식 나올 때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 어때요? 이 시작점 가격보다도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 90%, 95%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먹을 때는 3%, 5%씩 먹다가 한번 빔 같은 거 잘못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30% 맞으면 다시 요 조금씩 먹어서 그거를 복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30% 마이너스 맞았으니까 이 30%를 한 번에 먹어서 멘징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원래 하던 리듬 그대로 다시 가져가면서 내가 일주일치 수익을 하루 만에 날렸어도 복구하는 데 다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무빙이 나왔어. 내가 여기서 30%를 갈렸어. 근데 이 와중에 위아래 움직이는 거 이거 박스권에서 먹었으면 이미 복구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걸 노려가지고 여기서 사서 익절을 안 해. 이러면 이제 복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리듬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복구 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게 손익비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손절매도 연관이 있는데 수익보다 복구 비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게 마이너스 50% 손실이면은 플러스 50%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죠.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이 버티면 버틸수록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것도 차악을 선택해서 X를 세모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추가하면 더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더. 그래서 손절을 늦출수록 복구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손절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맞으면 플러스 900%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물 차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90% 떨어지는 애들 있죠. 걔네는 여기서부터 반등을 900%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절대로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건 현물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쓰면 손실이 엄청 커지죠. 제가 5배도 저배라고는 하지만 5배에서 스윙하다가 10% 맞는다. 그럼 계좌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럼 돌아가려면 플러스 100% 해야 되니까 10배를 써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 5배로 시작했던 게 10배 쓰고 20배 쓰고 어느 순간 30배 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절대 키우지 말고 손절도 빠르게 해가지고 이 손실 비용 자체를 키우면 안 됩니다. 최소 마진도선은 저는 20%까지라고 봐요. 웬만하면 10% 안쪽에서 빨리빨리 끊어내고 다음 게임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손절은 손실 확정이 아니라 복구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좌를 지키는 행동이다. 그리고 시장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시장은 감정이 없다. 뭐냐? 나 솔직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 좀 돈 좀 벌자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시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안 살았던 나쁜 놈이건 안 나쁜 놈이건 그런 거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도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신법이 흔들려 있는 사람들은 돈이 급하거나 아니면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 제가 방송 초반에 이것 때문에 많이 갈렸거든요. 지금 내가 쇼 치는데 훈수를 해? 열받네. 나 손절 안 해. 내가 쇼스로 먹는 거 보여줄게. 시청자 딱 기다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몇 번 갈렸죠. 자존심으로 매매하다가.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손실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 손실을 인정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다음으로 가는 기회를 얻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83.5에서 2억 손절 안 했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20억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기회비용 18억을 오히려 벌었다. 그래서 시장이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지만 내가 약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갉아먹죠. 야금야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만 매매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매매 언제 하기에 제일 좋아요? 10시 반이에요? 아침 9시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포지션 들어갔는데 밖에서 야 밥상 다 차렸는데 빨리 나와 먹어 하면 어떻게 해? 그 포지션 그때부터 이미 집중이 깨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히나 단타는 집중력이 거의 100% 필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여행 가서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손실이 났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말 걸어가지고 얘가 나를 괜히 불러가지고 괜히 나한테 잠깐 와보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실제로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런 거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죠 시장이.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차트가 잠깐 멈춰준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다면 관망도 전략이다.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없다면 관망하는 거. 제가 택시에서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 원칙 지켜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서 부러지면 답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부러지는 게 저는 솔직히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조차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나를 응원해주던 나의 와이프, 나의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나의 부모님. 우리 아들 그래도 밥 먹으면서 해 하면서 밥 갖다 준 건데 그것마저도 원망스러워. 왜 괜히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와서 말 걸어가지고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하면서 엄마를 막 원망해. 근데 이런 것들이 신법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안 좋은 상황. 그리고 확신과 고집은 다르다. 내가 처음에 설정해놓은 근거가 사라졌는데 다음 근거를 계속 만들어. 아닌데 여기 반등 나올 자리 맞는데 내가 그럼 이걸 잘못 그렸나? 여긴가? 꼬리 해서 이건가? 이거 그래도 한 마이너스 2%만 더 볼까? 막상 마이너스 2% 더 보면 어때요? 아까 나갈걸. 잠깐만. 그래도 혹시 몰라. 또 작도를 막 다시 해. 그럼 또 막 이렇게 그어. 수평 매물대네.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이거 수평 매물대라서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버티다가 이것까지 깨져서 죽죠. 그래서 결국 내가 맞으면 어디까지 먹을 건지, 내가 틀리면 어디서 인정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뇌동으로 들어간 걸 길게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단타로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스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안 그러면 매매가 꼬입니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제 고집 부리는 사람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버팀. 여기 분명히 반등 자리인데 뭐지 내가 매물대 잘못 봤나? 하면서 억울해서 포지션을 유지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날 억까하네.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기준에 맞을 때만 행동한다. 저는 주말 내내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매매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내 기준에 맞을 때만 매매해서 그래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 조급함을 없애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계획이고 물타기는 고집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분할 매수랑 물타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라이브 하면은. 이 출발점은 분할 매수는 계획된 거야.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 관점에서도 64K까지 분할 쇼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계획입니다. 근데 64에서 65, 66 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64쯤이 매물대였으니까 65쯤 가면 내려올 수도 있어 하면서 손절 안 하고 65에 또 물타고 66에 물타고 하다 보면 오른쪽 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원웨이 방향성 나오면은 아무리 물타기해도 살아나올 수가 없는 구조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시나리오와 구간, 제가 얘기한 관점방에 올렸던 거 64K까지 분할쇼 잡으시고 64K에 단단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근거로는 VPVR의 POC를 보시고 그런 근거들이 있죠. 근데 물타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근거가 이 손절 너무 아까운데 싫은데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목적은 좋은 가격을 나눠서 잡기 위한 게 이제 분할 매수인 거고 또 분할 매도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물타기는 그냥 평단 조절해가지고 탈출하는 거에 급급해. 근데 탈출할 거면 그냥 초반에 약손절 치는 게 낫죠. 그래서 손절 기준이 있고 물타기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은 위험이 제한돼 있다. 손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물타기는 그냥 위험도가 계속 커져. 계속 커지다 돈 부족하면 레버리지 늘려가지고 물량을 키우죠. 그래서 돈 많아서 무한으로 물타면 된다라고 고집하던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죽었죠. 140억 벌었다가 1억 찍은 사람, 500억 벌었다가 다 잃은 사람, 오히려 빚쟁이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락장에서 물타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분할 매수는 전략이지만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물 타고 있는 거, 이거는 고집이다. 그래서 이제 손절은 다음 기회를 사는 비용이다. 틀림을 인정하고 손실 멈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멘탈 회복 한번 해주고, 저 같은 경우도 큰 손실 났을 때 제주도 같은 데 갔다 온다거나 게임에 좀 빠져 있는다거나 차트를 잠깐 멀리 한다거나, 이 회복 단계가 없으면 아시다시피 복수 매매, 복구 매매 하다가 갈립니다. 멘탈 회복 필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 그래서 사실 손절매대로 손절을 쳤으면 다음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중간 멘탈 회복 단계만 잘 거치면. 그래서 손절은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받고 다음 기회를 사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소 잃었으면 외양가를 고쳐야 합니다. 손절은 이제 끝이 아니라 남은 금액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구 작업이죠. 한 번 물렸다고 해서 차라리 죽여, 청산가 와봐, 세상에 나만 억가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손절할 기회가 있다는 거는 다음 기회를 오히려 시장이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손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절대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손실 잃었을 때만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수익 후에 자만하는 것도 멘탈이 박살나 있는 겁니다. 나 20억 30억 벌었어, 역시 나 100억 찍었어, 이 자만에 취해 있으면 결국 이 사람도 부서집니다. 또 반대로 손실이 났어, 막 키보드 부신 다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열받네, 너 진짜 내가 오늘은 어떻게든 너 발라먹는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로 잃었으면 도지로 다시 멘징해도 돼. 아니면 리플로 잃었어도 비트로 복구하면 돼. 근데 이상하게 뭐 랩이나 이런 데 당하면 그 랩만 계속 패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다 이 복수심 때문에 있다. 내가 랩에서 잃었어도 다른 데서 복구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큰 손실 내면 그 종목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안게 됩니다. 특히나 또 관망 중일 때 이 포모가 와서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꾸드기로 올라서 못 사겠어. 근데 오르곤 있으니까 관망 중인데 포모가 와. 조급해져. 나만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내가 사면 어때요? 귀신같이 사자마자 빠지죠. 그래서 근거가 없을 때, 내가 세워놓은 그 철칙에 맞는 기준과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 조급함을 죽이고 그냥 그 시장이 흘러가게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야 돼요. 그래서 멘탈 관리는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약해진 순간에 매매를 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익이 났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출금해라. 자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익 후에 해야 할 것은 자만이 아니라 출금이다. 수익 후에도 무너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낸 뒤 자만심에 빠져 더 위를 보다가 결국 추락한다. 태양을 향해 날았던 이카루스처럼. 그래서 이 자만심에 빠져서 크게 돈을 잃은 사람 너 지금 그렇게 벌어라고 물어보면 못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 100억 찍었어 하면서 막 쇼츠 영상 올려. 니네 그래서 안 돼. 나 지금 100억 벌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 지금 그렇게 수익 못 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건 시장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트레이더는 없고 결국 그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수익이 났다면 자만하지 말고 출금해라.
그리고 계좌 안에 남아있는 그 수익으로 낸 돈은 결국 출금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 또 시장한테 빨아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죠. 그리고 결국 이 조급함은 기회를 쫓게 만들고 기다림은 좋은 자리만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큰 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동한다. 그래서 최대한 포모 찾기. 저 지금이라도 살까요?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조금 내리는 거에 와 대공포 하면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횡보할 때 지루해서 들어가는 사람. 이게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 없나요? 이거 횡보할 때 지루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주말에.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장이 재미없으면 밖에 나가서 쇼핑이라도 해라. 뭐 운동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게, 횡보할 때 지루해서 들어가면은 수수료 값도 못 챙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수수료 값 조금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간 게 또 수수료만 내고 나오고 반복되다가 결국 수수료로 한 1% 갈린 다음에 1% 벌려고 고배를 써서 죽어요. 그래서 이 조급한 사람분들 이거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반대로 기다리는 사람, 제가 이제 그랬죠. 사람들 찐반이다 할 때 노노 64K 매물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기회가 없으면 최대한 쉬고 좋은 자리에서만 계속 베팅하는 거. 그래서 돈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들 돈을 뺏어 먹으면 돼요. 이 시장은 사실상 돈 넣고 돈 먹는 부의 재분배 시장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명확한 오답들 있죠. 그냥 나 50배 100배 뭐 자기가 선호공도 아닌데 개왕권을 자꾸 쓰려고 해. 100배도 잘 굴리면 되지 않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간 사고가 나요. 언젠간. 그래서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큰 포지션을 구축한다거나 등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죠. 명확한 오답들.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소 봇이나 MM하고 체결이 되니까 포지션 헌팅을 많이 당하죠. 특히나 거래대금 없는 자발트에서 막 20배 같은 거 치면 그냥 5% 쓱 밀어가지고 죽이죠. 옛날에 벅스코인이 그랬죠. 그래서 알트코인에는 자아가 없다. 와 이거 마이너스 80%? 야 이 정도 내렸으면 오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무지성 숏 이러면은 안 된다. 얘네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에는 누군가 의도가 들어가 있죠 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현물이 큰 거래소에 동시상장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알트가 있어. 근데 얘 오른숏을 치고 싶어. 그럼 얘가 현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현물이 없는데 선물만 상장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MM들이 무한히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아이 코인 있죠. 이런 거 있죠. 이거 이 오른숏 치면 막 죽어요. 완전 이 밑에서 잡으면은 퍼센트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막 7000% 넘어가지고 숏 치면 죽는 거야. 어디서 숏 치든. 그러니까 현물이 큰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지, 혹은 선물만 상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현물 거래대금이 활발한지. 어차피 현물에서 거래대금이 활발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갑자기 마이너스 90% 박는 빔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차트대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현물 거래대금이 없으면 반등이 안 나와. 매물대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자전거래인 경우가 많죠. 거래대금은 없는데 혼자 올라간다. 누군가 의도가 들어간 자전거래 상승. 아니면 상위 홀더가 물량을 극단적으로 쥐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최근에 막 여러분들 차트 봐줬던 것 중에서 이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90% 가가지고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상위 홀더가 물량을 90%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쥐고 있으니까 걔네가 안 팔면 사실 가격이 안 떨어져.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은 계속 올리면서 숏 치는 개미들 돈을 갉아먹다가 더 이상 숏 치는 애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숏을 잡고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매매에서 정답을 찾기보다 이런 오답들을 피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건 아니죠. 이것도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대사인데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혼자 원룸에 살기도 하고, 누구는 뭐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를 보필해야 되고, 누구는 뭐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다 달라. 그냥 하루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 수입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업이라 백수야 사실상. 또 백수여도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뒤에 막 50억 있을 수도 있어. 근데 1억 그냥 재미로 굴리는 걸 수도 있어. 그냥 다 다르죠. 근데 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봐주지 않는다. 아, 쟤 따라 했다가 잃었다. 혹은 이 시장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아, 나는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불단항 따라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왜 리딩방 안 해요? 그렇게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남을 따라하는 트레이딩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가진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있다. 심지어 근거조차도 달라요. 내가 들어간 거는 근거가 있어서 들어간 건데, 따라 들어온 사람의 근거는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그 사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쟤 왜 나갔지? 일단 쟤를 따라 사긴 따라 샀는데 팔 때는 또 따라 팔긴 싫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근거, 신법조차도 무기인데 신법조차도 달라.
그래서 남을 따라하는 트레이딩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매매일지 쓰는 거 중요합니다. 매매일지는 대단한 게 아니라서 일단 쓰고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오늘 뭐 그냥 거래했다 정도, 나 오늘 그냥 스트레티지 많이 빠졌길래 반응 나올까봐 거래했어, 이 정도만 적어놔요. 근데 나중에는 언제 진입했고 언제 나가는지도 정해놓고, 그리고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그리고 그날 그걸 왜 했는지, 그냥 뭐가 됐든 이유를 적는 거. 그러면서 그날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이때는 뭐 하락장이었나? 아니면 내가 거래대금 없는 횡보장에 괜히 들어간 건가? 이런 것들 적어놓고,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때의 감정. 내가 이거 너무 조급했다. 생각해보니까 나 그때 술 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음주 매매했네. 바보. 아니면 복수심, 리플. 네가 감히 나한테 손실을 안겨줘? 나 리플만 팬다.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포모가 왔거나, 아니면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나 벌써 한 1억 벌었어, 한 5천 날려도 돼,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들어갔다거나. 이 감정을 적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매일지.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매매를 한번 적어보는 일기. 이날 시장은 어땠고 뭐가 많이 빠졌고 그래서 난 얘를 들어갔고, 그때 감정은 그래 침착하게 잘했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적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정교해지는 거죠, 적다 보니까. 그래서 포모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거예요. 포모.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조급함을 포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내가 잘한 척 혹은 뭐 잘난 척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 실수하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때 매매하면 항상 실수했는데, 진짜 이럴 때는 매매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불다낭이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불다낭이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한 거 있습니다. 6월에 매매하지 않기. 불장난탕은 6월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6월에 항상 뭔가 괜히 손실이 나는, 그냥 그것조차도 불안하고, 이 PTSD가 오니까 차라리 나는 내 상황에 맞게 나는 6월에 매매하지 않겠다 해서 6월에 매매하지 않았잖아. 이런 것들이 각자가 가진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불단하게 6월에 매매를 안 해? 나도 안 해야지. 진짜 이런 건 안 된다. 제가 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매매일지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간단하게 적고 점점 디테일하게 이제 수정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길을 찾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길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대행사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냈죠. 제가 길에서 춤출 때 저희 부모님조차도 반대했어요. 저 길에서 버스킹 할 때 동전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쌍해 보인다고 막 쯧쯧 하면서. 제가 그 청주 하복대 런트에서 K-팝 나올 때 그 앞에서 춤췄다가 어떤 남자애들이 1,000원짜리 떨어뜨리면서 헤헤헤헤 막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걸어온 곳을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넌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 너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들은 지가 못하면 쟤도 못할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무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의 길, 특히나 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때 들어가서 손절했지? 그때 들어가면 안 됐는데. 난 안 될 놈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한순간이고 시간 지나서 멘탈 회복하면 어차피 기회는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느리지만 천천히 단계를 계속 밟고 있고, 그러면 결국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절대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또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입할 때 이 신법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병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거를 계속 설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매의 시간축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5분 봉 보고 들어가는데 1시간 들고 있는 사람들, 다음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안 되죠. 보통 횡보할 때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5분 봉 보고 횡보할 때 들어갔다가 4시간 홀딩, 6시간 홀딩 하죠. 그러니까 매매 시간축이 5분 봉이면 5분 봉 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진입 근거는 뭐냐? 내가 뭐 추세선을 그어놨든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든 매물대를 기준으로 했든 내가 진짜 진입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뇌동으로 얘 쏘네? 마음에 안 드네? 슛! 이건지,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런 거 체크 안 하더라도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을 때 내 손절 위치는 어딘가? 보통 이제 죽을 자리를 본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적어드릴게요. 죽을 자리 확인하기, 손실폭 확인하기. 나는 한 마이너스 2,000불까지 감당한데 지금 들어가서 틀리면 마이너스 5,000불 될 것 같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체크해봤어. 지금 손익비 체크해봤는데 손실폭이 지금 들어가면 마이너스 2천이야. 이러면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 손절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손실폭도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빠지게 되는지. 그 진입 근거는 아까 얘기했죠. 추세선, 뭐 매물대, 뭐 이평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맞췄을 때 익절 기준은 뭔가. 이건 손익비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것들. 익절 기준 됐을 때 익절 안 했다가 본전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익절 기준 맞춰서 익절하는 거 중요하고, 현재 내 멘탈은 정상인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시장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가,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 특히나 조급함. 막 사람들 채팅창에 뭐 쏜다 하면은 저거 더 쏜다고, 나 없는데 저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하고 있진 않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냥 애매하면 관망하세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애매하면 관망하세요. 진입 근거가 없어. 관망해야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된다. 근데 매일 관망만 한다고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매매하기, 혹은 상상 매수, 상상 매도, 모의 트레이딩, 이거 해야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인형 뽑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인형 뽑기를 잘하고 싶어서 제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거 나올 것 같은데? 저 인형 지금 잡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저걸 왜 안 잡지? 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1,000원을 넣고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잡아요. 근데 안 나와. 내 돈 안 넣길 잘했다 생각하죠. 난 내 돈을 쓰지 않고 경험치를 하나 얻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신법이 딱 끝이 났는데, 이제 T로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착각하는 거 버려야 된다. 방향만 맞추면 돈 번다는 생각. 결국 홀짝 아니냐. 불단학 너 운으로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바보 같은 생각이죠. 손실 관리. 틀렸을 때 얼마나 잃을지 먼저 체크하는 거. 죽을 자리 방금 체크하라고 했죠. 그리고 시장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 탓할 거 없고, 손절은 실패해가지고 내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비용이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 2천만 원 잃었는데 다행이다 내 차 전손 났는데 몸은 건강하네.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 멘탈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환 트레이더 그 편을 EBS인가 어디 교육방송에서 다큐로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수백억을 굴리잖아요. 그러다가 손실이 났을 때 바로 모니터 끄고 나갑니다. 쉬러 가요. 잃었으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맨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분이 손실이 나니까 바로 한숨을 크게 푹 쉬고, 오늘 잘 안 되는 날이네, 키보드에서 손 떼고 다음 기회에 노려요. 근데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도 외환 트레이더로 있는 거야. 그래서 큰 돈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동한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 장난식으로 이거 $100에서 숏 쳐야 되는데 다 갖다 치고 저 $99부터 숏 칠게요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방송에서 예능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내가 기다리는 위치까지 왔을 때부터 매매 계획을 세워서 시나리오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닿았는데 조급해가지고 혹시라도 내 거 체결 안 되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거 고쳐야 되고, 그리고 속어법, 자전거를 치고 있는 알테에다가 숏 치는 거, 이런 것들 오답이죠. 그런 거 피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한 번 크게 버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이제 F 감성으로다가 흔들려도 괜찮아. 큰 손실을 본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은 이미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큰 손실 보기 전에 이 강의를 먼저 봤더라면 이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맞고, 이 제가 신법 강의를 했다고 해서 억지로 괜찮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는 게 맞고, 후회도 생기고 자책도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복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멈추고 다시 복귀하고 소액 매매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외양간 고쳐가지고 소를 다시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엔딩송 더 데이지의 흔들려도 괜찮아. 이 곡이 아주 좋거든요. 엔딩송 요거 듣고 햄버거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만나요. 어딘가에 빛인지 바람인지 모를 것이 천천히 흔들렸어.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발끝이 다시 살아 나를 데리고 걸어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한 번쯤은 나를 놓아도 괜찮아.
구겨둔 마음결이 풀어져 잡힌 나로 틈 사이 어딘가에서 말없이 머물던 빛에 스며왔어. 말소리 하나 없이 닫힌 문틈 어딘가에 빛인지 바람인지 모를 것이 천천히 흔들렸어. 조금은 들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발끝이 다시 살아 나를 데리고 걸어가. 조금은 들려도 괜찮아. 한 번쯤은 나를 놓아도 괜찮아. 닫아둔 마음 사이로 숨결 하나가 피어와. 넘어져도 좋다고 울어도 된다고 누가 정답을 정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꼭 쥐고만 있었을까. 조금은 들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숨기고 살던 꿈 하나 내 발 아래 닿는 듯해. 조금은 들려도 괜찮아. 오늘은 나를 믿어볼래. 괜찮아. 지친 어제를 지나온 나를 오늘의 나를 안아줘. 음.